제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했을 때 러시아 쪽에서 많이 왔어요. 네. 거기도 고부 갈등 이런 거 있어요. 파란 눈한 외국인이 통역사를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. 아, 시어머니가 자기를 엄청 구박하는데 애를 못 키운다고 구박을 하고 진짜로? 진짜로 그런다는 거예요. 그럼 자기 막 죽고 싶다는 거야. 그래서 진짜 항우울제 막 이만큼 해가지고 보냈죠. 아, 사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구나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든 적이 있었어요. 안녕하세요, 쿠쿠닥스입니다. 네, 선생님들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제 명절 때문에 불편한 분도 많잖아요. 어떤 분은 시댁은 멀면 좋다고 다들 얘기하시면서 시댁이 미국에 있는 분들이 2위로 좋답니다. 1위는 북한이랍니다. 이렇다고 얘기들 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심하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. 전 세계적으로요? 네. 뭐 이제 지인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지인은 국제 결혼을 해서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명절 스트레스 이런 거가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있다고 해요. 크리스마스. 그러니까 미국이면 추수감사절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. 네. 다 모이는 거 자체에 부담감이 크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음식 준비를 해야 되고 낯선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건 거기는 음식을 그래도 같이 한다. 네. 남자도 같이 한다. 그런 거 일단 좀 차이가 있고 굉장히 큰 차이인데. 굉장히 큰 차이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간이 없어서 직접 하지 못하면 사도 된다. 근데 그래도 마음의 부담은 어느 정도 있는 건 맞다.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. 실제로 명절 이후로 힘들어하시면서 내원하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?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이제 레지던트로 근무를 할 때 명절 후에 정신과 응급실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. 그 중에 기억났던 거는 실어증이라고 하죠. 탁 입을 닫아버리고 말을 못하는. 그래서 응급실 와서 CT, MRI 이런 것도 찍고 막 검사나 이런 것들도 다 했고 그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.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시어머니랑 뭐 크게 한번 싸웠다? 저도 되게 비슷한데 여성분이었는데 가족들끼리 명절에 모였는데 굉장히 큰 분란이 이제 막 있고 나서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우리 실어증 경험하신 이분도 깨병이 아니잖아요. 정말 이제 말을 못 하시는 것처럼 이분도 정말 안 보이는 거예요. 이런 경우가 사실 종종 있죠. 조금 전문적으로는 이제 전환 증상, 전환장애 이렇게 이제 뭐 표현도 하는데 왕왕 있는 것 같아요. 당사자들이 느끼시는 거는 정말로 힘드신 거죠. 뭐 좋다고 정신과 병원에 갇혀 있는데 입원까지 하시겠어요. 제 환자분도 명절 앞두고 이제 자살 사고가 너무 커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 그 연배 분들하고 갑자기 즐거워지기 시작하셨어요. 왜냐면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여기 왔더니 비슷한 연배 분들이 많으신 거죠. 그러면서 진짜로 금방 좋아지신 경우도 있는데 이게 꾀병이라고 보기에는 좀 다른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사실 되게 스트레스일 수가 있는 게 요즘 MBTI 엄청 유행이잖아요. 근데 MBTI에 이제 4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E냐 I냐잖아요. E가 외향적이냐, I가 내성적이냐인데 저는 좀 이제 외향적인 편이라서 친척들 많이 모여도 크게 스트레스가 없는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것 자체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그랬어요.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았거든요, 명절 때. 그래도 낯선 사람 만나는 게 되게 스트레스예요. 처음 보는 친척 어른들 그분들은 저 막 어렸을 때 봤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.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렸을 때 스트레스 받고 나이 먹어서도 낯선 사람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는 편이에요. 저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제사도 많았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모이고 그래서 아주 익숙했는데 그때도 애기니까 좀 귀찮게 하는 어른들 있잖아요. 막 벌 꼬집고 그런 게 좀 싫긴 했는데 사람들 모이는 게 재밌기는 했었어요. 게다가 또 요즘은 우리 가족이 그렇게 많은 시대가 아니니까 만나본 적이 없는데 친척집 가는 거 좋을 리가 하나도 없잖아요. 자꾸 캐묻는 건 좀 큰 것 같아요. 여자친구 생겼냐, 결혼 언제 할 거냐, 애는 언제 낳냐. 근데 이제 문제는 취직도 어렵고 결혼도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죠. 애 낳는 것도 어렵고요. 셋 다 어려움고 본인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요거를 물어봐.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.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나이 또래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비교들을 하잖아요. 둘째 집 애는 대학 붙었다는데 너희는 어떻게 된 거냐.
누구는 취직 잘했다는데 너는 어떻게 됐냐.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이 막 그런 거 호소하시거든요. 너무 힘들다고.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요. 사실 그런 질문들이 정말 그 사람이 궁금하고 이래서라기보다는 약간 좀 인사말 같은 거잖아요. 네, 우리나라의 그런 말. 인사말이잖아요. 그런 게 있죠.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모이긴 모였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잘 지내. 취직은 잘 됐고 네.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니면 진짜 우리가 뭐 세계 정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. 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.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친척들끼리 만나면 정치 종교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싸움 난리 나니까 얘기할 게 그냥 그런 신변잡기적인 그냥 인사말이라고 받아들이면 편하다.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.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. 숫자로 연관한 그런 질문은 좀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죠. 숫자. 숫자. 너 얼마 버니? 아, 몇 살이니? 그러네요. 네. 몇 킬로? 키 몇 센치니? 너네 이런 집 거. 얼마니? 그럼 취직했다면 연봉 거기 얼마야? 이런 거. 그렇죠. 훅 들어가네요. 막 찔리는 거죠. 그런 질문 안 하고 무슨 질문 할 거냐? 이제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말을 좀 붙이고 싶은데 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애들한테 말할 때는 너 무슨 게임 좋아해? 뭐 이런 아. 그래서 야, 삼촌은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좀 했는데 너 그거 뭐 알아? 뭐 그러면서 게임 좋아하면 이런 거 시리즈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는 어떨까 싶고요. 아이돌 뭐 BTS든 걸그룹 얘기를 해도 돼. 우영우 얘기하면 아, 요즘 유행하는 네. 드라마나 넷플릭스 얘기. 네 이런 거 그냥. 네. 제가 소아정신과 하니까 네. 애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. 나이로 치면 3040 이 정도 네. 결혼하고 나서 자기 애 키우면서 평화롭게 살아요. 근데 이제 원래 자기 가족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. 예를 들면 뭐 엄마가 되게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또 아빠가 폭압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그 밑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도망치듯이 결혼해서 살고 있고 명절이 되면 자기 원래 가족을 보러 가잖아요. 별 문제 없겠거니 하고 가서는 그 모습을 똑같이 또 경험하는 거예요.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막 술 취해가지고 좀 험한 말 하고 그거를 또 보고 나서 또 막 화병이 도지는 거죠, 옛날 화병이 게. 도지는 거죠. 옛날에도 힘들었는데 그거 까먹고 또 갔네. 이제 이런 불안하고 혹은 이제 자기는 굉장히 좋은데 자기 부모나 형제만 거기다 두고 온 것 같아가지고 되게 큰 죄책감. 이런 것들도 명절에 더 많이 좀 부각되는 그런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 문제의 근원이 모여서 생긴 거 아닌가요? 명절만 되면 꼭 모여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막 평소에 관계가 되게 안 좋고 그런 사이도 이제 의무감으로 모이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 막 터지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권하는 게 명절에 너무 막 모이려고 하지 말자. 만나면 힘이 되고 기운이 나고 명절 때 그런 사람들끼리 더 많이 만나고 해야지 더 좋은 거 아닐까.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요새 매를 보면서 느끼는 건 이렇게 명절 스트레스도 있는데 명절에 소외받아서 힘든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. 혹시 뭐 경험 없으세요? 이 명절이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잖아요. 그 명절 때 사건 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.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모이는데 가족이 없거나 친척이 없거나 혼자 사시거나 외로우신 분들이 3박 4일 내내 술만 드시다가 응급실 실려오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사실 종종 있고요. 저도 이제 그런 분 생각이 나요. 자녀들한테 이제 다 줬어요. 유산도 잘 미리 좀 땡겨서 주고 그랬는데 이제 자녀들이 좀 너무 안 풀린 거예요. 네. 다 사업도 다 실패하고 결혼도 시켰는데 관계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뭐 명절이나 이럴 때가 됐는데 화목하게 가족이 모이질 못하고 오히려 막 돈이나 달라고 한다든지 와도 반갑지 않고 혹은 오지 않고 찾지 않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좀 외롭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병원에 좀 뵌 것 같아요. 노인 인구들의 자살률 우리나라에 꽤 높거든요. 스트레스 지수가 있습니다. 뭐가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냐? 그걸 1부터 100까지 했을 때 미국에서 그걸 조사했을 때는 1위가 배우자의 죽음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자식이 죽으면 1등이니까요. 남편 없이는 살자, 자식 없이는 못 살겠다. 이런 분들도 자식들이 명절에 안 온다는 거, 나를 잘 안 챙긴다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. 예전에는 뭐 사회 각계 계층에서 이제 명절에 와서 쌀도 주고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싸그리 없어져 버렸잖아요. 진짜로 명절을 혼자 보내는 거예요. 그러면서 혼자 쓸쓸하게 하시는 분도 많고. 부모도 효라는 사상에 이렇게 좀 사로잡혀 있어서 너네가 해야지 기대를 하다 보니까 자식한테 바라는 게 많아지죠.
찾아와라. 명절 때는 와야지. 이런 것들이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상 받으면서 했던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윤여정 그분께서는 자기 아들하고 일부러 안 본대요. 너가 알아서 너네끼리 잘 살아라.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지금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애들을 키우면서 절대 제가 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위해서 노력한다, 희생한다. 생각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. 내가 우리 자녀를 보고 너무 기쁘고 예쁘고 그런 게 내가 좋아서 놀아주고 사랑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하는 게 그 관계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그거를 마치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처럼 하는 거는 저는 개념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.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게 없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전에 지선한 선생님이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된다. 아, 네.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된다. 그러려면 돈을 한 푼도 받으면 안 된다. 네.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반대로 또 이제 결혼할 때 조금 도움도 받고 아이도 키워주시고 있고 그런 마당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안 찾아뵐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인지 받은 게 상정이죠. 있으니까. 받은 게 있는데 네.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좀 배은망덕한 그렇죠. 짓이잖아요. 네. 아예 맞아요. 그거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오랜만에 친척들 배웠을 때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좀 좋을까요? 혹시 애니메이션 코코 아세요? 크리스마스 그런, 때. 네, 뭐 네.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뭐 이런 네. 거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 그걸 보면 명절이나 가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슴으로 확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. 네. 거기에서 자기 집안의 과거, 역사가 다시 보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.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모티브로 얻었는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얘기, 우리 가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명절 때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돌아가신 분들 사진을 올려놓기도 하고 뭐 절을 하고 하잖아요. 근데 생각해보면 막상 그분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 가족의 역사에 관한 얘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은 들기도 해요. 우리가 아이에게 몇 등이냐 몇 킬로냐 몇 살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보다 우리 옛날에 있었던 분들은 이런 분들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나는 자랑스럽고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제가 명절에 친척들 보면 되게 좋다고 그랬잖아요. 마음이 부담이 없고 딱 정말 그러거든요. 저희가 모이면 돌아가신 너희 할아버지가 너 아기 때 얼마나 예뻐하고 너만 보면 덕담해주고 저는 귀에 피가 나도록 100번 1000번 들은 얘기지만 그때 어릴 때 생각도 나면서 기분 좋고 또 서로 막 웃고 굉장히 정말 좋은 것 같고요. 앨범을 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앨범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나가기 시작하면 쉬울 것 같고요. 요즘은 동영상 찍어놓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거를 큰 화면에 띄워서 같이 보면서 과일 먹으면 되는 거죠. 맞아요. 그러면서 네. 이제 뭐 그때 이런 일이 이런 있었지 일이 있었고 저런 이런 일이 일이 있었지 있었지 이런 네. 얘기들 그러네요. 계속 해주는 거 좋을 네. 것 같고요.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사용법? 네, 영상통화 많이 하는데 정말 많으신 분들은 스피커를 폰을 눌러서 얘기를 하는 걸 모르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. 이를테면 잘 안 들리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. 기본적인 이런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명절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. 명절을 아예 없앨 수 없고 모였을 때 만나서 받는 스트레스는 사실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그렇다고 하면 그런 명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공통된 이야기나 가족의 역사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게 되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고 너무 형식적인 것들에 치중하는 것보단 본질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희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쿠쿠닥스였습니다.